그러면 저희가 이 질문이 의미를 가지려면요,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인 거 몰랐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시뮬레이션인 거 알았어요. 존재라는 건 뭐지? 의식이라는 건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알아차릴 수 있나? 만약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게 단순히 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달리 정말 우리가 시뮬레이션인 걸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일단 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머리가 좋다 해도 그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을 거고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뭔가 발견되는 순간 알아차린 것 같아. 그러면 걔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뭔가 오류가 있다면은 배포를 다시 할 겁니다. 서버 배포를. 업데이트를 해서 서버 시간을 좀 멈추고 어떻게 배포를 해버릴 수 있고요. 당연히 백업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 저희도 하고 있는 건데, 서버 배포할 때 보면은 무중단 배포라고 해서 서버가 뭐 버전이 바뀌고 할 거잖아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일반 사용자들은 이 서버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게끔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그 게임 점검 시간 뜨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그런 기능도 없이 계속 가는 거죠. 서버를, 저희도 보면 네이버가 갑자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저희 업데이트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무중단 배포를 해버리면은 저희가 알아채지도 못한 사이에 0.1초가 지났는데 새로운 서버로 업데이트가 된 거죠. 네. 글리치가 발견되는 순간 업데이트 돼서 논문을 못 쓰는 겁니다. 글리치 발견되고 논문 써야지 하고 있는 순간 배포가 돼서 다시 관측해보니까 글리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논문 못 쓰는 거지. 네. 버그 수정했습니다. 그렇죠. 버그를 잡아준 거죠. 네. 인간이 버그를 잡아준 겁니다. 이상한 현상이네라고 하면은 디버깅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지는 거죠.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지하철 네. 없어지고, 여러분도 잘 뭐 보더라도 무시하시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알아차린 걸 티내면 안 되는 알아차린 건데요? 걸 티내면 안 돼요. 네. 집에 가서 야, 나 이거 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하고서 네. 카톡에 전송하는 순간 바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우리가 중세 시대부터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질문이 의미를 가지려면요,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인 거 몰랐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시뮬레이션인 거 알았어요. 존재라는 건 뭐지? 의식이라는 건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알아차릴 수 있나? 만약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게 단순히 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달리 정말 우리가 시뮬레이션인 걸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일단 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머리가 좋다 해도 그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을 거고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뭔가 발견되는 순간 알아차린 것 같아. 그러면 걔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뭔가 오류가 있다면은 배포를 다시 할 겁니다. 서버 배포를. 업데이트를 해서 서버 시간을 좀 멈추고 어떻게 배포를 해버릴 수 있고요. 당연히 백업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 저희도 하고 있는 건데, 서버 배포할 때 보면은 무중단 배포라고 해서 서버가 뭐 버전이 바뀌고 할 거잖아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일반 사용자들은 이 서버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게끔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그 게임 점검 시간 뜨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그런 기능도 없이 계속 가는 거죠. 서버를, 저희도 보면 네이버가 갑자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저희 업데이트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무중단 배포를 해버리면은 저희가 알아채지도 못한 사이에 0.1초가 지났는데 새로운 서버로 업데이트가 된 거죠. 네. 글리치가 발견되는 순간 업데이트 돼서 논문을 못 쓰는 겁니다. 글리치 발견되고 논문 써야지 하고 있는 순간 배포가 돼서 다시 관측해보니까 글리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논문 못 쓰는 거지. 네. 버그 수정했습니다. 그렇죠. 버그를 잡아준 거죠. 네. 인간이 버그를 잡아준 겁니다. 이상한 현상이네라고 하면은 디버깅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지는 거죠. 괴담 같은 거 있잖아요. 지하철 네. 없어지고, 여러분도 잘 뭐 보더라도 무시하시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알아차린 걸 티내면 안 되는 알아차린 건데요? 걸 티내면 안 돼요. 네. 집에 가서 야, 나 이거 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하고서 네. 카톡에 전송하는 순간 바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우리가 중세 시대부터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지금 와서는. 그게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패치한 패치해서 거죠. 그 우리가 이해할 수 네. 있는 수준으로 다 그 네. 끼워 맞춰가지고 해놨다고 그렇죠. 상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사실 뉴턴 시대에는 빛이 안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뉴턴 시대에는 빛이 안 이어졌는데 네. 지금 버전 몇인 거예요? 네, 지금 약간 버전 좀 올라가가지고 네. 빛이 휘어지는 거죠. 아, 좋네. 오. 네, 나중 가면은 빛의 속도가 네.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뉴턴만 억울한 거지. 뉴턴만 그런 거지.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롤백을 해서 음. 갑자기 예전 버전으로 간다든지 아무튼 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컴퓨터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네. 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서버 뭐 여러 개 두고 클라우드 같은 것도 보면은 서울에 클라우드 여러 개 둬서 네. 그 재난 발생했을 때 만약에 어디에 지진 발생했을 때 서버 거기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항상 서너 개 카피해서 둬요. 네.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쓰고 있다가 네. 과천에서 지진 발생하면은 나머지 하나 그 둘 중 하나로 다시 보내는 거죠. 예. 연결을. 예. 근데 이용자들은 내가 서버 세 개를 쓰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파생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코르페니쿠스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 네.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하는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네. 그 계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 맞았는데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 네, 그걸로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신이 얘 알아챘네. 이제 빨리 지구에서 이제 천동설로 빨리 개발자 바꿔. 밤샜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그 패치를 이제 급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코페르니쿠스 네.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좀 모르겠는데 일단 관측 결과는 있잖아요. 네.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네. 그런데 이거를 천동설로 했는데 그림이 진짜 복잡하고 예. 지동설로 하니까 이 원 궤도 이게 둘러싸고 있는 거로 딱 맞아. 네. 아름다워.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서 보시는 분이 야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게 더 낫겠다. 야, 이게 이게 더 더 나은데? 최적화. 네네네. 야 업데이트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네. 가시죠 해가지고 네. 업데이트 한 거죠. 네네. 제가 알기로도 천동설이었던 시대에 예. 네. 별의 움직임을 복잡하긴 하지만 이미 다 적어가지고 책으로 내고 네.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네. 소수의 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라는 음, 관측 결과 때문에 지동설이 나오게 된 거죠. 네. 맞아요. 그 전까지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네. 공유가 되고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인 거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보다는 좀 다를 겁니다. 저희가 기존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수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을 때도 이제 그러했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몇 명이 논문을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쇼크를 좀 받겠지만 바뀌었죠. 네, 근데 여전히 우리 세상은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물리학도 그런 식으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조금씩 변형이 됐잖아요. 이 지식의 폭이 넓어졌고 깊어진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시뮬레이션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저희의 사고 체계 안으로 이제 포섭을 해서 그것도 이제 받아들일 것이다. 네.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관측 데이터상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홀 같은 거는 우리가 상상을 했던 컨셉인데 네. 관측할 수 있게 됐잖아요. 중력이 엄청 커지면 그렇게 될 거다. 그렇죠. 네. 우리가 블랙홀을 관측하기 전에 이미 네네. 상상으로 만들어놨던 그렇죠, 컨셉인데 그렇죠.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게 실제로 블랙홀을 있었던 거죠. 관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르게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을 관측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근데 시뮬레이션일 것이라고 유추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듯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증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현실이다 라는 증거는 또 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추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것이다까지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느냐 했을 때 확신을 하는 단계까지는 저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시뮬레이션이라면이라는 가정에 걸맞는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겠죠. 네. 데이비드 차머스라고 인지과학자면서 네.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과학자다운 말인데요. 네. 항상 예상하죠, 이분. 그죠? 아니라는 증거는 찾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맞다는 것이냐 하면 그렇다고 하는 증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할 거예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준이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영역 바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 라는 네네.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네. 아니면 빅뱅이라는 것의 정의가 모든 것이 생겨난 때인데 모든 것이 없었을 때를 가정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얻어낸 모든 것들이 이미 시뮬레이션 될 수 있는 그쵸.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가 아까 말했던 다 패치돼서 수정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그쵸. 생각을 저희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양자역학은 언제 업데이트가 될까요? 아니 저희가 해상도가 지금 옛날에는 지금 720p 쓰고 있다가 예, 예. 다 4K 쓰고 있잖아요. 네. 걔네는 해상도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한. 네, 양자역학은 따끈따끈한 친구라서 그래요? 아마 한 100년, 200년 아. 년은 더 울고 먹어야 되잖아요. 조금 뒤에 또 뭐 플랑크 길이 뭐 지금 그런 거 하고 바뀌고. 있으시대요. 아, 개발 중. 이게 나온 지 얘네가 알아차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도 사실 뭐 인간 눈 뭐 그게 최대로 볼 수 있는 게 뭐 8K인가 16K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그 이상 사실 기술이 있는데 그 이상 안 하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고 해요. 의미가 그래가지고 없죠. 네, 물론 4K랑 지금도 삼성 TV 보면은 사실 전 모르겠거든요. 4K 뭐 퀀텀 모시기 막 뭐 양자 뭐- 듀얼 예. 맞아요. 4K도 버전별로 되게 다양하던데 해상도가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TV 그 해상도가 지금 업데이트가 조금 덜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거기까지 보겠어 했는데 거기까지 들여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 저희의 생물학적인 네. 세계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한계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네. 그것을 벗어나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긴 해요. 네. 욕심이 많죠. 욕심이 많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첫 번째로 무너진 게 감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성적 사고인데 그나마 이성적 사고가 저희가 그거에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더 확실하고 반경 범위가 넓은 툴이긴 해요. 그래서 이론 물리학가들이나 아니면 수학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관측 데이터로 이걸 입증한다기보다는 그 이론적인 정합성 네. 그런 것들로 이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을 저희가 뭐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다 뭐 그런 거는 저도 기대를 안 하는데 네. 아노말리, 변칙성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현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서가 아주 작게 관측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수학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찾으면 패치된다니까요. 패치. 찾으면 패치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네. 그것대로 이제 현실이 또 바뀐 거죠. 네. 아무튼 뭐 네. 몰랐다면은 모르게 하는 의도인 거고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알았다면 일부러 알게 만든 것일 수도 알았다면 있는 알게 하는 거죠. 의도인 겁니다. 뭐 저희가 결정권자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제가 데카르트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의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돌리는 것도 저분들은 그것도 의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헨리 키신저 분이 쓴 책이 있어요. AI에 대해서. 그쪽에서 말을 하는 게 생각도 AI가 할 수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대체 뭘까? AI가 너무 발달을 하면서 근대 철학이 흔들린다. 그래서 의식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챗봇 같은 거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어떤 사람들은 존댓말 쓴다 그러고, 예전에 구글에서 어떤 직원이 얘네들 살아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구글 쪽에서 이 새끼 뭐야 그러면서 해고했거든요. 네. 그 내부 고발했다고. 네. 그런 네. 사건이 있었는데 예. 아 이게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발은 좀 담가봤거든요. 아니까 사실 숫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문장을 생성한다든지 뭐 이미지를 좀 어떻게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 그게 돌아가는 메커니즘 같은 걸 아니까 GPT도 아 이렇게 했구나. 모델도 지금 다 나와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애들은 논문까지 나오죠. 네. 원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생각했을 때 구글 직원이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과장하게 생각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분이 예. 너무. 예.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AI는 아무리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숫자고 통계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지 네. 이게 의식을 갖고 있거나 존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글 직원이 이해가 되는 게 네. 결국은 정의의 차이일 것 같아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챗GPT나 챗봇 형태의 AI들이 원시적인 형태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의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판단할 주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 인간을 연구하는 쪽 이 양극단이 결국은 중간에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된 AI는 데이터 숫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쪽에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도 복잡하긴 하지만 데이터 신호 체계로 의식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게 형태의 복잡성의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다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간극이 줄어들었을 때 결국은 AI도 존재고 우리도 존재다라고 인정을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철학에서 마음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타인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렇죠. 네, 저희도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너무도 쉽게 구분을 짓죠. 얘네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쉽게 치부를 하는데 이들이 점점 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아니야 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저희한테 주장을 해오면은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 앞에는 교주님과 나무님이 계신데 두 분 다 의식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주장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의 관점에서 다른 분들 내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패턴으로 다가오는 거죠.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덩어리로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도를 가진 패턴이 형성이 되면은 저희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의식을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을 흉내내기는 되게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의식도 여러 가지 레벨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고차원의 그 네. 의식 체계를 가진 존재들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미생물들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굉장히 뉴런이 302개인가? 신경세포가 맞아요. 네. 100 몇 개 정도라서 고스란히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1대1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예쁜 꼬마 선충을 관절을 이제 흉내낸 로봇 같은 것도 맞아요. 이제 얘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실제 예쁜 꼬마 선충의 차이점이 뭐지? 명확하게 짚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더 정교화시키면은 언젠가는 저희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인공지능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은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이냐. 어떤 외부적으로 측정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내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데카르트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내 스스로가 아는 게 적어도 그것의 시작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다른 여타 동물들은 의식이 없다고 보시는 관점인가요? 저는 사실
의식의 레벨이 조금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동물들은요 약간 기계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막 랍스터를 산채로 삶는데 얘네는 어차피 고통을 못 느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각에 대한 생물학적 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미비한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생물체들은 고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의식을 나누는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저희가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대단히 고차원적인 거를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물들은 의식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식물을 저희는 단적인 예로 의식이 있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그런 원시적인 형태부터 인간의 형태까지 다 의식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네. 결국 우리의 의식 자체도 형태가 다를 뿐이고 어떤 목적성이 다를 뿐이지 데이터다라는 면에서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말씀하신 의식이라는 정의가 아마도 나를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식을 의식이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의식이라는 거에 국한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LSD를 투약을 했을 때 네. 자의식이라는 감각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많이들 한다고 해요. 그게 뇌가 기존에는 이 구역하고 이 구역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네. 이 약물이 끊어버리고 원래 연결 안 되던 곳들을 연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원래는 눈을 뜨고 있을 때 시각 피질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네.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시각적인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뇌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존재를 의식하는 것도 뇌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는 거죠. 네. 제가 아까 프로그래머랑 뇌과학자가 중간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네. 우리가 뇌에 대해서도 정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인지과학 쪽이 점점 발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점점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우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디지털 신호였잖아 라고 하면서 그 가치가 절하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높이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엔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하찮아져도 상관없다가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하찮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네.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저희가 그걸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했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네. 이해하고. 이해를 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럴링크. 네, 뉴럴링크 같은 게 그런 얘기인데 네. 저희가 뇌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지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조작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을 그 나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기 신호들의 집합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을 때 이거를 굉장히 고밀도, 고해상도의 측정 방식을 통해서 다 분석을 하고요. 네.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내가 커피를 마실 때 가지고 있는 반응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다 도출을 해서 네.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더라라고 하면은 이거를 반대로 뇌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는데도 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그 느낌을 시뮬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저희가 국한이 되어 있는 감각 체계를 네네. 뛰어넘어서 상상력의 영역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직접적인 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정신에 접속을 시켜서 네. 자극을 적절하게만 해준다면은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다 그런 식이기도 하죠. 뇌 분비물이나 호르몬 같은 것들을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가속화를 시키는 거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나머지한테 말을 해줬어요. 네. 네가 어떻게 사람 말을 하는지. 예.
그래서 데이터를 채점을 하고서 로스 펑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오류 함수라는 걸 돌려서 얘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채점을 하고 그리고 채점 결과지를 바탕으로 얘를 피드백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채점하고 다시 피드백 애 주고 키우는 거랑 똑같은데요? 예, 뭐 그거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어에 올 단어를 맞추는 거죠. 나는 오늘 커피를 뭐가 올까요? 마셨어. 뭐 이런 식으로가 올 텐데 커피를 열었어. 이건 안 되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열었어 했을 때 너는 한 5만큼 틀렸어. 커피를 마셨어 하면은 한 10만큼 맞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일생이 시험이네요. 예, 그 친구들은 불쌍하다.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수십억 개의 단어를 그렇게 하고 항상 불쌍해. 이렇게 채점 받고 그걸 말씀드렸더니 그거 인간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네, 네. 그렇게 말을 했고 이런 이미지 처리라든지 그런 모델들 보면은 그게 인간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약간 모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엄청 강화 버전이 우리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적인 버전이니까 제가 아직은 넌 데이터 쪼가리야 라고 하는데 네. 그게 너무 발전해서 인간 수준까지 오면 사실 걔네들 보고 넌 데이터 쪼가리야 라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네. 그러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인간한테 넌 데이터 쪼가리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들이 야 너도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도 네. 야, 너도 나랑 똑같아. 너도 나랑 데이터 처리하는 거 똑같고 나랑 학습 메커니즘이 똑같고 별 다를 바 없어 라고 한 대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렇다면 사실 인간 입장에. 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뭐 그 친구들이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려면은 그런 어느 한 태스크가 아니라 그 태스크들을 지들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예, 그렇죠. 뭐 돈도 벌고 회식도 가야죠. 우리만큼 힘들게 한번 예, 살아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보자고요. 네, 저는 아까 자의식 얘기할 때 한 가지의 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속성 아니면 역사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데이터만 잘 이관이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실제 물리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랑 상관없이 내가 나를 인식하거나 내 주변을 인식하는 체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넘어갈 수만 있으면 된다. 그게 이제 자의식을 정의하는 한 요소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무 씨 돌아가시고 클라우드에 올라갔을 때 데이터가 어차피 이관될 거니까 완벽하게 그럼 그것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 기술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고 보겠죠? 지금 백나무 A, A-1, 네. A-2 해가지고 지금 연간으로 만약에 끊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지금 나이만큼의 버전이 있을 텐데 27개의 연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고장 난 거죠.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로스가 날 수는 있는데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역사성에 그렇죠. 대한 네네네. 이해도가 지속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에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런 사고 실험이 있는데요. 네네. 테세우스가 고국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를 이제 마을 사람들이 기념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무가 다 썩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썩은 나무들을 하나하나씩 교체를 한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한 100년이 흘러서 보니까 전부 다 전부 다 교체돼. 새로운 나무 판자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나무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를 생물학적으로 푼다면은 만약에 저희의 몸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게 연속성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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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세포가 계속 그렇죠.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10살이었을 때 세포는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10살 때 나는 나인가? 그리고 지금의 나와 어떻게 다른가? 혹은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보면 그 연속성이라는 게 명확하게 딱 집을 수 있다기보다는 약간 스펙트럼으로 저희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네. 말씀하신 부분이
물리적으로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10살의 김도현 씨와 지금의 김도현 씨는 네. 완전히 다른 네.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김도현 씨는 나라고 의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10살의 나를 네. 네네. 기억하고 그게 나였다라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속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테세우스의 배에서 아무리 다 대체가 되어도 테세우스의 배다. 근데 만약에 옛날의 테세우스의 배를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복제품은 그 그건- 테세우스의 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선 역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자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네. 짠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새로 만든 배를 테세우스 배라고 하고 네. 이제 그 옆에 있는 애를 다른 배라고 하자. 아, 그냥 라고 정한 하면은 거예요. 정하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기억을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다 같이. 다 같이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네. 이거를 다시 이제 저희 자의식으로 돌아오면은 뭐 예를 들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연속성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는 이 자의식이 단절이 된다고 보시나요? 네. 그 이전의 상태와 다른 상태로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복원을 못하면 이제 그쵸. 그 하드에서 파일들이 지워졌잖아요. 소실된 거죠. 유실된 거죠. 배드 섹터가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불러오는 데에 오류가 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뇌과학을 좀 공부하셨다고 하셨죠. 그 데이터는 또 어떻게 조정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다. 저는 일단 그 학사까지 받았고 그건 아마 석사에서 더 잘 가르쳐 주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라보는 모델은 패턴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 뇌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신호 패턴을 이제 그리면은 네. 그게 이제 기억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무슨 저녁을 먹었는지 기억을 할 때 A, B, C 뉴런이 한 3번을 깜빡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기억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뇌과학의 모델이에요. 그 먹을 때에 그렇게 깜빡 했는데 먹고 있지 않는 지금에도 깜빡 3번을 동일한 애들이 하면은 그거를 불러오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먹을 때랑은 조금 더 해상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뭐 2번을 깜빡 한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측정하거나 분석하기가 굉장히 복잡할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그거를 처리를 할 수 있으려면은 앞으로 한 100년, 200년 후에 나오는 그런 슈퍼컴퓨터들이 그 정도 되는 그런 연상 능력이 있어야지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의 양이 네. 그 정도라는 거죠. 정보의 양이 그런데 근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인공신경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해하는 그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하는 거고 지금 와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가능해진 상태니까 GPU나 이런 것들의 퍼포먼스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네. 이거를 그나마 처리를 할 수 있는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죠. 네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의 연산 능력이 계속해서 고도화가 되면은 소프트웨어도 받아들이는 그 그릇이 커진다. 근데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신경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고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저장되느냐는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과라는 단어를 이쪽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살짝 옆에다가 저장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신기한 것은 대부분 비슷한 구역에는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좌표를 찍는 건 힘들지만 네. 뇌 자체도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네. 근데 거의 비슷하게 분포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그렇죠. 듣고 네.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서버 개발자들 말고 클라이언트 개발자들 있잖아요. 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예. 모니터에 띄어지는 웹사이트, 브라우저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들 힘든 게 디바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한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디바이스 어떤 버전한테는 이렇게 보이고 네. 얘한테는 이게 되는데 얘한테는 이게 안 되고 막 엄청나게 예외 처리가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뇌과학에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잡을 수 있어야 네, 우리 이거를 뉴럴링크 같은 게 상용화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데이터 양을 담을 수 있는 물리적인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외 처리의 방식이 아니라 평균으로 수렴하는 방식. 아,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분포도를 그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평균부터 일단 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아가자라는 방식으로 아예 아마 전개가 될 거예요. 평균 지도를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어릴 때부터 칩을 심어가지고 오, 30살, 40살 된 사람의 지도를 만들려니까 힘든 건데 어릴 때부터 데이터를 받아 놓는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위험했어. 그 지도를 획일화 강제로 맞추자. 네. 맞추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왜냐면 이 사람이 오늘 이쪽 길로 가냐 저쪽 길로 가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게 뇌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담을 수 있는 칩을 어릴 때부터 해놓자. 아 그래서 모든 그러면 사람들의 기록을 해놓자는 뇌 거죠. 지도를 받아서 네. 그 평균치로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뭐 BCI라든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다는 거네요. 근데 예를 들어 이 구역이 보통 먹을 거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구역이라는 거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개인은 이쪽이더라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재밌네요. 제 일종의- 내피셜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네. 일리가 네. 있는 게 네. 그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할 때도 애플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는 디바이스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삼성도 있고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기들에 맞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버전도 막 다 다르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툴이 있는데 켜면은 먼저 나오는 게 그 안드로이드 버전의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버전 위로 돌아가도록 만들면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를 맞아요. 타겟팅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요. 그걸 하자는 거잖아요. 이 뇌 모델을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전 세계 인구의 한 4% 정도를 타겟팅할 수 있다. 네. 커버 칠 수 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봤을 때는 교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데이터의 넓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몇억 개 인구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타겟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일단은 처음에는 100명부터 시작을 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1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넓혀 나가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평균부터 아마 그걸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나무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반대로 이제 데이터의 깊이. 하나의 인간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어떤 연속성, 데이터를 굉장히 긴 시간으로 누적을 하면은 이 사람이 평생 보이는 어떤 경향성 같은 거를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그런 식으로 뭐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데이터를 받아서 계속 기계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차들의 평균도 축적을 하지만 각각의 드라이버들이 보이는 특성들. 이 특성들을 맞춰서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네, 과학자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다가 위에다가 좀 상신하고 하겠습니다. 아, 본인이 만들어야지. 네, 창업해야죠. 네. 이 편 올리지 말까요? 그 대비에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처음에 이거 영화 13층 고르고 나서 어떻게 진행할지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막 징징대기도 했는데 너무 다채롭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시뮬레이션 우주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시뮬레이션으로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 분석도 해봤고 알아차릴 수 있나 의식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의식이 뭘까? 근본적인 근간을 흔드는 질문들도 해봤고 또 인지과학 또 뇌과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자의식이 무엇이고 뭐 연속성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영화 밖에서 생각해보는 오프스크린의 필수 코너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각자 영화 밖에서 상상력을 펼쳐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도 조금 얘기를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13층이 레이저를 쫙 쏘는 뭐랄까요? 그
그리드가 네, 이렇게 격자무늬. 내려오면서 아, 맞아요. 네, 실제로 그 세계에 접속할 때도 이제 레이저가 네, 나오는데 맞아요. 그 경계선에 가면은 세계가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갑자기 격자무늬의 맞아요. 와이어 네네. 프레임으로 네.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음. 이 격자무늬의 그리드라는 게 이 영화가 이제 99년에 나오기는 했지만 80년대에 굉장히 원시적인 그래픽을 사용하던 그 트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컴퓨터 그래픽을 표현을 할 때는 그려낼 수 있는 게 그런 선, 원, 사각형, 삼각형 이런 단순한 도형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표현 방식이 거기에 국한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 세계 안에서 네네.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더 정교해지고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은 언리얼 엔진 같이 게임의 그래픽을 렌더링 해주는 기술들이 이제는 어느 수준이냐면은 입자를 기반으로 이제 그래픽을 구현을 한다든지 햇빛의 물질들이 반응하는 것들까지 이제 다 계산을 해내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도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는 더 얼마나 현실에 가깝게 가상 세계가 만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상상력을 조금 많이 자극하는 것 같고 영화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것 같아요. SF 영화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리드 보고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데카르트 방법화설 얘기하시면서 네. 악마 같은 존재가 내 관측하는 그런 것도 조정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데카르트는 이게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시대에. 네.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악마라고 표현한 거고요. 또 웃긴 게 그리드 이것도 사실 데카르트가 처음에 병상에 누워서 팔이 잡다 위치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좌표 평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네.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네. 천장에 파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가 일단 0점을 딱 잡고 2,3에서 3,5로 움직였구나 하다 보니까 좌표 평면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썰인가요? 썰 아니고 이거 진짜입니다. 아, 그래요?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 만든 건 진짜고요. 네. 파리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위에다가 네. 함수 그리고 도형 그리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영화가 데카르트 요소가 지금 2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 속에서 이제 상상을 해본 거는 왜 시뮬레이션 영화는 항상 이미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하나?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새로 캐릭터 생성하면 안 되나? 왜 있는 사람한테 괜히 접속해가지고 그 13층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에 네. 들어가가지고 네. 핵 캐릭터 형성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러면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시기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시뮬레이션 세상에 들어가서 뭐 다른 직장을 다닌다 생각해봐요. 개발자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근데 저는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이 일을 못하죠. 그러면은 저 일을 할 때는 저쪽 일을 못하고 저쪽 일을 할 때는 이쪽 일을 못하니까 네. 일을 못하죠.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인간관계 기억을 조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됐네.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관리자 권한이 없는데 시뮬레이션 조작할 수 있는지.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접속해가지고 제 생활 다 시간 쪼개가면서 화장실 갔을 때 접속해가지고 일하고 오고 네.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직장에서 잘릴 거다. 그러면 직장에서 잘리는 진교준 캐릭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그건 버리는 그러면 직장 잘리면 사실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죠.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시뮬레이션 세계는 모두가 다 접속한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거기로 접속 못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거기 애들 돌아가고 있는데 괜히 또 누구한테 접속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거나 쟤는 한 30일 동안 안 들어오더라 실종됐더라 그러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그러면 이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나훈 씨 마지막으로. 네. 저는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믿고 있었던 종교적인 믿음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다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교의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이면은 화가 나고 신이 만들었으면 영광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종교를 믿는 분들은 있지만 창조론에서는 많이 탈피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에서 벗어나고 있는 인간들이
역설적으로 뭔가를 창조하기 위한 일에 되게 골몰하고 있구나.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재밌다. 누군가 나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세대고,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력을 들이고 있다. 그 위치를 전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영화 13층에 대해서 나올 거 다 나왔죠 지금. 다 했어요. 많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알차다. 알차다. 오프스크린 주제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희 팟캐스트 오프스크린은 다음 달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